키키올릭입니다. 호주 오픈 개막이 이제 일요일, 자,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호주 오픈을 즐기시기 전에 당연히 키키올릭과 함께 남녀 단식 대진표 살짝 쿵 분석을 보시고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략적으로 대진표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우승 후보들은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를 개략적으로 소개할 테니까 호주 오픈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자 단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게 1번 시드 세계 랭킹 1위 야닉 시너가 포함되어 있는 호주 오픈 대진입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32번까지 있는데, 자, 1번 시드 야닉 시너가 8강전에서 32번인 그 시드 배정대로 이제 가장 높은 순위가 올라간다면 알렉스 디미노, 호주의 간판 스타죠. 8번 시드를 받은 알렉스 디미노와 8강에서 격돌할 수 있는 그런 대진이 짜여진 대진표입니다. 자, 야닉 시너 위주로 한번 볼게요. 시너가 1번 시드라서 1회전이 칠레의 니콜라스 자리인데요. 이 니콜라스 자리가 키가 195cm 정도 되고 굉장히 파워풀한 강서브, 그라운드 스트로크도 클레이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 자리와 1회전에서 만난 거는 대진운이 상당히 안 좋다고, 지금 탑시드 4명 중에서 1회전 상대로는 가장 센 선수가 걸렸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남자 단식 1회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야닉 시너가 1회전에서 니콜라스 제리에게 질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시너가 몸이 안 풀렸다더라도 이 시너의 작년 성적을 감안한다면 무난히 1회전에서 아무리 강적을 만나더라도 자리를 뭐 한 세트 정도 빼앗기는 거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그 패한다고 상상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1회전은 통과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섹션에서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것은 알렉스 디미노가 과연 8강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인데, 변수가 있습니다. 17번을 보시면요,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가 있습니다. 2년 전 호주 오픈 준우승자입니다. 지금 11번 시드까지 밀리는 바람에 이렇게 그 야닉 시너와 8강에서 조기 격돌할 수 있는 그런 대진표에 포함이 됐거든요. 여기서 치치파스가 2년 전의 경기력을 회복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알렉스 디미노보다 좀 더 8강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고, 시너와 치치파스가 붙는다면 물론 시너가 우세하겠지만 시너가 맞붙을 수 있는 8강 상대 중에서는 굉장히 치치파스 혹은 알렉스 디미노가 올라온다라도 하더라도 껄끄러운 상대가 될 것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너가 대진운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섹션에 강서버 ATP 투어에서 가장 서브 성공률이 좋은, 서브 득점률이 좋은 후비 후르카츠가 9번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면 16강에서부터 후르카츠 혹은 홀고 루네가 다시 살아난다면 16강 전부터 루네나 후르카츠라는 강적을 또 만나야 되는 운명이 야닉 시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8강까지 무사히 올라서 4강에 올라갈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시드인 테일러 프리츠가 탑드로에 배정되면서 시너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4강 상대가 조코비치나 알카라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프리츠 섹션 밑에 보면은 또 요즘에 한참 좀 순위가 밀렸던 하드코트 왕년의 최강자인 다니엘 메드베데프가 64번 맨 아래에 있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프리츠가 지난해 US 오픈 결승까지 올라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시노와 대결을 해서 비록 졌지만 이런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프리츠가 메드베데프를 꺾을 수 있겠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긴 그랜드슬램이고 5세트이고 메드베데프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충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하드코트에서 몇 차례 결승에 오르고 또 US 오픈을 실제로 우승까지 차지한 메드베데프가 이 섹션의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여기서 또 눈여겨보셔야 될 인물은 40번의 지오바네 페치 페리카르, 현재 ATP에서 21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쾌속 서브, 세컨 서브마저 200km가 넘는 초강력 서브를 구사하는 페리카르가 어떻게 보면은 저 테일러 프리츠와 32강전에서 격돌할 수 있는 그런 대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변수가 될 것이고, 거기에 1라운드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1라운드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매치업 하나가 생겼습니다. 49번 루블레프와 50번 퀄러파이어 그 자리에
떠오르는 18살 시내인 폰세카, 브라질의 폰세카가 예선을 통과해서 저 50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루블레프와 폰세카의 1회전은요, 물론 5세트 경기고, 루블레프가 폰세카에게 진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폰세카의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을 우승하고 예선 3경기를 베이글 행진을 벌이면서 이렇게 본선에 올라온 기세를 감안하면 저 1라운드 루블레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루블레프와 폰세카의 경기. 이 경기 승자는 다음 라운드, 그 다음 라운드가 그다지 강한 적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하면 16강, 8강까지도 가능한 그런 매치업이 지금 루블레프와 폰세카의 1회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섹션에 그래도 최종 승자는 저는 메드베데프가 될 걸로 무난하게 예상해봅니다. 다음 섹션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최대 격전지가 등장했죠. 조코비치가 맨 위에 있고 알카라스가 3번 시드인데 하필이면 이 조코비치 섹션에 와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아시다시피 이번 호주 오픈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왜냐하면 메이저 25번째 우승, 남녀 통틀어 역대 최다 메이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조코비치의 우승 여부가 그래도 이번 호주 오픈 1번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와일드카드를 받은 미국 선수와 무난하게 1회전 쭉쭉 잘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70번 라일리 오펠카가 3회전에서 격돌할 수 있는 그런 대진입니다. 오펠카에게 조코비치가 지난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에서 충격패를 당했기 때문에 흥미로운 매치업이 되겠지만, 베스트 오브 5세트, 그리고 오펠카가 그 대회에서 조코비치를 이기고 결승까지 갔지만 허리 부상으로 중도에 이제 기권을 했잖아요. 결승전에서. 그런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호주 오픈을 남은 기간 제대로 준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조코비치가 이 호주 오픈의 로드레이버 아레나에서 오펠카의 서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코비치가 오히려 오펠카에게 리벤지 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코비치에게 위험한 적수는, 자, 24번 시드 체코의 레헤츠카입니다. 레헤츠카의 테니스는 작년에 마드리드 오픈에서 나달을 이길 때 그 강렬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다만 그때 이후로 부상으로 주춤했을 뿐이에요. 레헤츠카는 실제로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을 우승까지 했고 지금 호주 오픈에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코비치에게 어떻게 보면 최대의 이 섹션에서 알카라스를 만나기 전에 가장 큰 고비는 레헤츠카 혹은 디미트로프가 될 것 같고요. 이 고비를 넘기면 조코비치는 알카라스를 만날 수 있는데, 알카라스라고 마냥 좋은 건 아닌 것이 이 알카라스의 16강 대진으로 영국의 만만치 않은 잭 드레이퍼가 15번 시드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레이퍼와 알카라스가 호주 오픈 하드코트에서 붙으면 승부 그렇게 쉽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회의 흥행과 테니스 팬들의 관심도를 반영한 조코비치와 알카라스의 호주 오픈 대격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즈베레프 2번 시드를 받았죠. 세계 랭킹 2위까지 작년 말에 상승을 하면서 2번 시드를 받는 어떤 행운을 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시드 배정받은 4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대진을 받았습니다. 2번 시드 효과죠. 이렇게 봐도, 자, 키리오스가 물론 부활해서 다시 124번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지금 키리오스의 기량이 아직은 정상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즈베레프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섹션에서 나머지는 아서 피스가 있지만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에서 힘없이 무너졌고, 그리고 캐스퍼루드, 호주 오픈 하드코트에서 캐스퍼루드가 알렉산더 즈베레프의 강서브를 당해낼 거라고 여기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에선 즈베레프밖에 8강 진출자, 4강 진출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즈베레프의 무난한 4강 진출이 예상됩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야닉 시너는 1회전에서 니콜라스 자리라는 만만치 않은 1회전에서 가장 만나기 껄끄러운 상대를 만났지만 2, 3회전은 무난할 것이고, 4회전에서 홀고루네나 후르카츠, 8강전에서 디미노나 아니면 치치파스, 4강전에서 프리츠 아니면 메드베데프, 결승전에서 즈베레프 혹은 조코비치 혹은 알카라스를 만나는 험난한 대진을 받은 겁니다. 이 정도면. 자, 시너가 그렇고요. 즈베레프는 반대로 루카프이, 마르티네스, 바에스 다 즈베레프가 호주 오픈 하드코트 5세트 방식의 경기에서 질 수 없는 선수들이고, 움베르 복병이긴 하지만 메이저 대회에서 16강전에서 움베르가 즈베레프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캐스퍼루드 역시 마찬가지죠. 자, 다만 이제 4강에서 알카라스, 결승에서 4강에서 알카라스 혹은 조코비치, 결승에서 시너나 메드베데프. 자, 물론 4강 결승은 그 어떤 선수를 만나더라도 어렵겠죠. 즈베레프에게는 어쨌든 이번 호주 오픈 대진이 자신의 메이저 수건을 풀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알카라스 만만치 않은 적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도전은 4회전 16강전 드레이퍼부터 시작될 것이고요. 8강전 조코비치와의 세기의 빅뱅, 작년 올림픽 결승전의 리벤지 매치 한번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4강에선 즈베레프, 결승에선 야닉 시너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승하면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입니다. 자, 프리츠는 4번 시드에 처음 들어온 대회이기 때문에 자, 만만치 않은 족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페리카르 3회전에서 강서버를 넘어야 되고 무세티 또한 만만치 않고 8강에서 메드베데프를 넘을 수 있기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4강 시너, 결승에선 즈베레프 혹은 알카라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 단식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번 시드 가장 강력한 투타임 디펜딩 챔피언 사발렌카 1회전에서 US 오픈 챔피언을 지냈던 슬론 스티븐스를 만나지만 적수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 이 섹션에서 8강에서 만날 수 있는 선수가 작년 호주 오픈 결승에서 격돌한 또 작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정치논입니다. 중국의. 자, 만만치 않은 8강 상대를 만났다고 볼 수가 있고 8강 이전에 16강전에서 러시아에 떠오르는 스타 미라 안드레에바를 만납니다. 14번 시드. 이 선수를 16강에서 먼저 만나는 거 굉장히 만만치 않은 대진이라는 것이고요. 안드레에바가 지난번 프랑스 오픈에서 패했기 때문에 사바렌카도 그 만만하게 볼 수만은 없는 그런 경기 매치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발렌카 워낙 강력한 선수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호주 오픈에서 지금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 섹션에서 강적이 16강, 8강 두 번의 고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 대회 어떻게 보면 사발렌카만큼이나 우승 후보 탑2로 각광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코코고프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저 WTA 파이널을 우승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유나이티드 컵을 미국 대표로 나와서 혼성 국가대항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가 12홍택을 2대0으로 완파하면서 코코고프가 단번에 호주 오픈 우승 후보 1, 2순위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헬드로입니다. 이번 대진 보시면요. 자, 제시카 페골라가 8강은 오히려 괜찮은 상대라고 보여지고 다른 이름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상대가 무호바가 있고요. 나오미 오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타펜코, 바도사도 괜찮은 선수죠. 이렇게 빅네임들이 질비한 요 섹션을 받았지만 그래도 코코고프의 상승세가 워낙 강하고 유나이티드컵에서 강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8강까지, 4강까지 진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리바키나 섹션인데요. 리바키나 이번에 들어오고 괜찮습니다. 리바키나 1회전 상대도 무난하고 여기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적수는 16강에서 메디슨 키스와 난타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자스민 파올리니와 8강에서 격돌할 운명인데 파올리니에게 프랑스 오픈 클레이 코트에선 졌지만 리바키나가 이바니세비치를 영입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강력한 하드코트에서 파올리니의 어떤 수비 테니스에 밀릴 것 같진 않습니다. 리바키나가 물론 최근에 그 코치 파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어떤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섹션은 리바키나가 4강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게 정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가 12홍태 2번 시드가 지금 좋은 시드, 좋은 대진표를 받은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8강에서 가장 높은 랭킹 나바로가 사실 최근에 약간 거품적인 상승세로 이렇게까지 올라온 선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8강에서 만날 수 있는 탑시드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적수를 걸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 섹션에서 특별히 이가 12홍택이 겁낼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기가 많은 에마 라두카누 선수가 지금 알렉산드로바와의 1회전을 넘긴다면 3회전 정도에서 라두카누 이가 12홍택 빅매치 정도는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요 섹션의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발렌카가 1회전 스티븐스, 4회전 안드레에바와 좀 접전을 벌일 것이고 정치논과 또
작년 호주 오픈 결승 리매치, 코코고프 사실상의 결승전, 넘는다면 12홍택을 결승에서 만날 텐데 리바키나나, 이 두 선수가 올라온다면 사발렌카가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고비는 세미파이널 코코고프입니다. 자, 12홍택인데요. 12홍택 보시다시피 고비가 거의 안 보이고 4강전 파울리니 혹은 리바키나, 그러나 결승전엔 사발렌카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에도 호주 오픈 첫 우승이라는 12홍택의 과제를 달성하기는 매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코고프,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대회 사발렌카 이상으로 우승 후보를 꼽고 있는 최고의 선수. 근데 대진표를 보면 3라운드 레이나 페르난데스, 조심해야 될 적수, 오스타펜코 강타자, 제시카 페굴라, 그리고 준결승전 또 사실상의 결승이 될 사발렌카와의 대결, 그리고 나서 스비용택이 있습니다. 우승 가능성 50% 정도라 보겠습니다. 자, 자스민 파울리니 8강 리바키나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저는 뭐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주 오픈 남녀 단식 대진표를 간단하게 제 해설을 더 곁들여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일요일에 호주 오픈 남녀 단식 이제 1회전이 시작되는데, 본선 1회전이 시작되는 2주간의 열전, 뭐 TVN 스포츠, 티빙에서 중계방송 마음껏 보실 수 있으니까 테니스 팬들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실 거고, 호주 오픈은 늦게 끝나잖아요. 아주 뜨거운 호주의 남반구의 햇살을 만끽하시면서 2025년 첫 번째 그랜드슬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키키올릭 다음 영상으로 호주 오픈의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